감동의 항해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이자 다큐멘터리 기자죠. 지난 15년간 전 세계 40여 개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분쟁 지역, 빈곤 국가, 부패한 정부, 인간의 어두운 면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냉혹하다는 걸 말입니다. 돈을 잃으면 끝입니다. 아주 어느 나라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제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024년 12월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었죠. 질서 정연한 나라, 효율적인 시스템, 빠른 경제 성장. 한국은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질서가 사람을 구하진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절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뉴욕도 런던도 파리도 똑같았으니까요. 도시는 사람을 삼키지만 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등록금 113만 원. 표현한 팀은 요거버리기어스와의 113만 원. 그의 1년치 등록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눈보라치는 서울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전 세계 어디서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했어요.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도시 조명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사람들은 서늘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끝이다. 어느 나라든 그것은 진리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경찰 무정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 앞 파출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죠. 분실 신고, 외국인, 등록금.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습득물 신고 접수, 명동 지구대.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 손끝이 떨리는 걸까요? 저는 기자입니다. 냉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냉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지구대에 가보자. 이 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sure. 새벽 6시 저는 명동 지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취재차 왔습니다. 어제 분실물 신고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록금 분실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딸이 네인 어제 신고시 들어왔어 맞습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그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구대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투명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갈색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 출근길에 이걸 주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껴놨어도 돈이었습니다. 10,000원권 지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13만 원입니다. 한 더블쌀 한 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장도 빠지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 있었죠. 외투는 낡았고 구두 밑창은 닳아 있었습니다. 113만 원은 그녀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순자입니다. 주소와 연락처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등록금 같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가방소용. 하지만 규정상 괜찮아요. 내역을 주인이 찾아가면 그걸로 됐어요. 게이버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구대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걸 노트 셀렉트 적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구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순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거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렌즈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였지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순자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거칠고 낡은 손이 113만 원을 내밀던 순간이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뿐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도덕은 법전에 있지 않다. 사람의 손에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자 저는 멈췄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전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침묵 속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정순자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전 세계 어디서도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기적이고 예외이고 뉴스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렌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기록자가 아니라 목격자였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학생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명동 지구대로 가주십시오. 빨리요. 란킨더스팀 이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급한 걸까요? 이건 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택시가 지구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그 청년이 돈봉투를 받아든 채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지구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경찰관들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순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미 돈을 전달하고 떠났는데 말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연락드렸더니 오셨습니다. 주인분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요. 하지만 그 청년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순자는 당황한 듯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이 아저씨는 다 잊으세요.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이 다니 없었다면 저는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렌즈 캡을 닫았습니다. 이건 기사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정순자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안녕하세요. 그게 저한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따라했습니다. 지구대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지구대를 나갔습니다. 청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기자입니다. KEY. 아까 지구대에 계셨던 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죠.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외국분이시죠? 네, 영국에서 왔어야 합니다. 그럼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나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 버스 타야 해요. 늦으면 안 좋아해요. 그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셔벨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 정직이 일상이 된 나라, 양심이 구조대인 나라.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했습니다. 이 나라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법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질서도 아닌 무언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송국 본사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취재 진행 상황 보고 바람. 방송 가능한 콘텐츠 확보했는가?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이키디어 세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다. 인간의 증거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메일을 썼습니다. 방송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언가입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Sir Forney?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경제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됐네.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무슨 소리입니까? 방송하지 말라니요. 에디터 존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존,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이케는 감정파리에 불과합니다. 시청률이 안 나와요.
이나 우리는 팩트가 필요합니다. 감동이 아니라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팩트입니까? 113만 원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팩트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착한 사람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그 떨림을 말입니다. 마이클, 당신은 전쟁터로 취재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감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팔기 위해 진심을 훔친 것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뭐예요? 저는 아웃키샤 세이니디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게 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기자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렌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렌즈가 두려웠습니다. 이 렌즈가 정순자의 진심을 왜곡할까봐 말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은 사람의 눈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서 있는 난간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기자인가? 인간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K7 셔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동 지구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앤더슨 씨, 혹시 정순자님 연락처 아십니까? 아니요, 왜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거절하셨거든요. 액션 거절했다고요? 네.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전화와 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원합니다. 드라마를 원합니다. 감동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그 모든 걸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냥 인간으로 살고 싶었다는 걸 말입니다. 프레시너거나 웨이천 아시오미 다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마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의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감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입니까? 진실은 종종 카메라를 거부합니다. 정순자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슈마이거월 위대한 겁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집 화면 속 그녀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기록했지만 정직을 배운 적은 없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사건을 취재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심의 괴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정순자 같을까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3일 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도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동 지구대에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113만 원의 주인과 그 돈을 지켜준 사람의 이야기.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000을 넘었고 10,000을 넘었고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잊고 있던 한국이다. 정직은 아직 살아있다. 정순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 글을 읽으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은 뉴스보다 빨랐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송사가 취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끝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셜리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니,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직이 힘입니다. 양심은 선택이 아닌 습관입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셔니리 키리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주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 캠페인에 참여하셨습니까? 정순자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돈보다 양심이 먼저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한 직장인을 붙잡았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사람들의 양심을 깨웠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정직 서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정순자님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전 이건 교육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기업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이 양심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정순자님의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이익보다 정직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건 파문이 아니라 파도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명동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앤더슨 씨 보셨습니까? 온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놀랍습니다. 정순자님은 여전히 인터뷰를 거절하십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거리의 캠페인, 학생들의 서약, 기업의 선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세브르와르완, 토브총이, 스웨스민원, 한국 진심이 전염되는 나라.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을 송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광고도 달지 않았습니다. 수익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피노메널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은 천천히 퍼졌습니다. 하루에 10,000조회, 이틀에 10만 조회, 일주일에 100만 조회.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정순자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한국입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원하게 끓이시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 나라의 품격을 바꿨다. 이 나라는 경제로가 아니라 양심으로 움직인다. 클리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 영상 봤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울었습니다. 계속 말했었죠. 에디터 존슨의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진심은 결국 전달된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카메큐엔의 코닌, 돈내점마시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영상이 200만 조회를 넘어서던 날 악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언론사가 기사를 냈습니다. 정순자 미담 연출된 사건 아니냐? 외국인 홍보용 설정 의혹.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칠 수 없었습니다. 시나 댓글창 열렸습니다. 악의적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정보 홍보 아니야?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선의는 언제나 시험받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다시 싸워야 한다. 저는 명동 지구대로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자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 개인정보라서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연락인 소리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경로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자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찍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순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앤더슨 씨, 안녕하십니까?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가브레 부탁이. 인터뷰를 해주십시오. 그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괜찮아요. 저는 제 일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앤더슨 씨, 진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상처는 괜찮아요. 저는 제 양심에 떳떳하니까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아기가 퍼져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왜 싸우지 않으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실은 조용히 있어도 빛나니까요.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세상은 천천히 변해요. 그녀는 다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가 무거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세상보다 강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의혹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이 직접 출연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팩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로는 방송이 안 됩니다. 그럼 방송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가 생방송을 강행했습니다. 저를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시원히 조명이 켜졌습니다. 진 행자가 요한 이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기자님, 정순자 씨의 행동이 진짜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순자님의 진심을 의심받게 할 수 없습니다. 팩트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네, 뉴스보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벗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기자, 생방송 중단, 기자가 방송을 거부한 이유,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오늘 기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말했다. 진짜 용기는 이런 것이다. 한국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몇 개 넣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이름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선의로 말입니다. 좋습니다. 생방송 중단 영상은 48시간 만에 1000만 조회를 넘었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기자 한국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방송 중단. BBC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기자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RNHK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양심, 세계를 감동시키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제 얼굴이 전 세계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존슨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 해고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전 세계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고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사에서 특집 다큐 제작을 승인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십시오. 타스리어시 제목은 뭘로 할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3만 원을 돌려준 나라. 한국의 양심 이야기. 스리얼 조심하네. 스리 시와니점 시라츠센 말씀이시오. 전화가 끝난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얼매님, 이 시민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앤더슨 씨,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를 이제는 믿어줘서요. 한국을 지켜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지킨 게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곳곳에서 K-Honesty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작됐습니다.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힌더섬, 일본도 따라했습니다. 한국처럼 정직하자. 양심이 먼저다. 그놈의 각기끼는 각국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윤리 시스템은 문화가 아닌 생활 그 자체. 한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정직해졌다. 저는 그 모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헤드라이너 노트리에 버치너스 마이님. 어느 날 오후 유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앤더슨 씨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 본국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3월 월미스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돈이 아니라 신뢰로 저를 구했다고요.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제 저도 정순자님처럼 살고 싶어요. 돈보다 양심이 먼저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이 당신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강으로 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직이 멋있다. 양심이 힘이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엔트리어 렌즈가 맑았습니다. 이끝에 오늘님, 이건 뉴스가 아니다. 문명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The Nation That Returned 1.13 Million Won. 부제는 A Story of Korean Conscience.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지만 단 한 나라만이 나를 가르쳤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원하하는 아직 나왔나. 정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학생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거리에 캠페인이 들렸습니다. 한국은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보여준다. 그 문장을 적고 저는 멈췄습니다. 주말에서 나난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저와하는 핸드폰이 어디였습니다. 정순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앤더슨 씨, 세상이 너무 요란해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조용함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잘된 일이네요. 원해처럼 마음이시거나 셰지어셔비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란해도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한국의 품격이었다. 정직이 문화를 이긴 날 나는 역사를 봤다. 이 나라는 법보다 양심이 먼저였다. 세상은 한국을 놀라워했지만 나는 존경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큐 제작 예산 승인.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십시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국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더울손 예상 기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으로서였습니다. 좋습니다. 손의 그래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3억을 넘었습니다. 각국 언론이 제보도 했습니다. 우하지씨만이 나약하시면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시상식도 없었습니다. 표창도 없었습니다. 대신 경찰청 대변인이 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직은 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험까지 품격이었다. 미국에서 K-Honesty Movement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분실물을 찾아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은 돈이열 수만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한 프랑스 언론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국은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 시골 마을 경로당에 계셨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계셨죠. 정순자님,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앤더슨 씨, 오랜만이네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특허의 끝날때를 만도 저는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경로당 박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해졌죠. 터닝.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넵, 쓰리.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예요.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보여준 건 한국의 정신이니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제가 뭘 보여줬다고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저는 아능의 오민이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은 당연함을 지켰습니다. 정순자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왜냐면 앤더슨 씨, 한국이 좋으셨어요? 아하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요? 완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시기나 innocent 고마잉이나 우리를 이해해 줘서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잘 가세요, 앤더슨 씨.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정순자님. 당신의 조용한 미소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국분이세요?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한국은 저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기사님은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평범한 나라요. 제 쉐이크겸 아닙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트렌드, 다만 여러분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피부에 쉐어나 올랐습니다. 셔셔대로 창가 자리 뒤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항해 나와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이 데너라인 이 안에 양심이 흐르고 있었다. 빛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시야에 나오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학생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거리에 아이들이 들렸습니다. Goodbye, my teacher. Korea. 조용히 이스리키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노트를 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스마튼 적었습니다. 한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정직해졌다. 그래서 강했고 그래서 아름다웠다. 나는 한국을 떠나지만 한국은 내 안에 남았다. 한국 이 시대의 양심이자 희망이었다. 펜을 놓았습니다. F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약 5년 후 레시바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0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한국어판 서문에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책을 정순자님께 바칩니다. 당신의 침묵이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지만 단 한 나라만이 나를 가르쳤다. 그 나라는 정의를 구호로 외치지 않았다. 대신 정직으로 살아냈다. 한국, 이 나라는 법보다 따뜻했고 질서보다 인간적이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맑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심장은 여전히 양심으로 뛴다.